자, 1번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이었죠. 그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 교점이 2,1이니까 해는 x는 2, y는 1. x에다가 2 집어넣고 y 대신에 1 집어넣고 하면 등식이 다 성립한다는 거지?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그럼 a는 2 더하기 1이니까 a는 3. 쉽죠? 까먹으면 안 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b, 2b 빼기 1은 3. 2b 빼기 1은 3. 마이너스 1 넘겨. 2b는 4. b는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죠? a는 3, b는 2. a 더하기 b니까 답은 얼마? 5. 이런 식으로. 자, 2번 갑시다. 2번. 두 1차 함수. 다시 1차 방정식. 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똑같죠? 자,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니까 마이너스 1,3이 해지?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3.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3 넣어주라고. 그럼 계산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6. 마이너스 a는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 3i 그러면 안 돼. 3b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b는 5.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b는 6, b는 2. a 플러스 b 답은 마이너스 4. 1번. 넘어갑시다. 3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했더니 해가 없다. 연립방정식은 직선 두 개로 떠올리라 그랬죠. 연립방정식 요 직선, 요 직선. 근데 해가 없어. 해가 뭐라 그랬지? 교점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직선 두 개를 상상해 보세요. 직선 두 개가 교점이 없어. 직선 두 개가 교점이 없는 경우는 어떤 상태? 네, 평행한 상태죠. 이렇게 평행한 상태. 어쨌든 해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했더니 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만큼은 평행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해가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 다시 해가 없다고 했을 때 교점이 없는 거고, 그렇죠? 교점이 없으면 평행한 거고. 근데 지금 3번은 이걸 안 봐도 그냥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공식 있었지? 뭐였어? a분의 1과 9분의 3은 같은데 상수 6분의 3은 다르다. 요거였죠? 어쨌든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는 요거.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같다? 그럼 3a는 9가 되고 a는 3이 되고 이렇게 일단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해가 없어? 연립방정식은 직선 두 개를 떠올리면 되고 해가 없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죠. 교점이 없으려면 두 직선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 평행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인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행하면 해가 없는 거야. 넘어갑시다. 4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럼 다시 문제 풀기 전에 해가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으면 어떤 상태? 요거를 말로써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두 직선이 일치되는 상태.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극단적인 거죠. 일치하는 경우고 위에 있는 3번은 평행한 경우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해가 무수히 많다. 요거는 그냥 공식으로 풀면 되잖아. 그쵸? 4분의 a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과 상수 요거 넘어가면 b,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냥 마이너스 b분의 2가 같다 그래도 되고 배운 대로 가고 싶어 넘겨 b, 넘겨 마이너스 2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이렇게 어쨌든 세 개가 다 같은 게 일치하는 거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 a는 2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 마이너스 b지? 마이너스 b는 4 b는 마이너스 4 a는 2 b는 마이너스 4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 설명을 한번 듣고 정리를 몇 번씩 해보라고.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니까. 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방정식 나오죠. 이제
두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두 직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자,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X축이랑 만나는 X절편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넣어서 X를 구하라 그랬지.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3이죠. X절편은 -3이라고 하는 거고 요 점이 어디니? 그러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러는 거야. X절편은 -3, 요 점은 -3,0. 똑같이 y 대신에 0 대입하면 2x는 6이니까 얘는 3,0이겠네요. x절편은 3. 이런 식으로. 마지막 높이 구하기 위해서 교점 알아야 되지. 드디어 나오네요. 두 직선의 교점은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진 경우였고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다시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y니까 더하면 돼. x 마이너스 y랑 2x 플러스 y랑 더하면 좌변은 3x만 남고 우변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면 3이지? 3x는 3이지? x는 1. x 대신에 1 대입하면 y는 4. x가 1이고 y가 4니까 교점 몇 콤마 몇? 1,4. 이렇게. 그리고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잘 봐야 되는 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돼요. 이거 3 빼기 3 0 그러면 안 돼. 큰 수 3, 작은 수 마이너스 3 빼.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림에서 보더라도 여기 3, 3이니까 6이에요. 그래도 되지만 내일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분수나 소수가 나올 걸 대비를 해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6이 돼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3이 되는 거고요. 높이는 4인 거 알고 있지?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3, 4, 12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 돼요. 6번도 마찬가지죠. 6번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x 플러스 y는 2.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y만 남겨놔.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y만 남겨놔. 마이너스 y는 x 넘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지?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y는 x 플러스 4야. 얘는 기울기.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인지 대략적으로 상상은 돼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항상 기준은 오른쪽이라 그랬죠? 왼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안 돼.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간다고 말하는 거야. 기울기가 1이에요. 1.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 내려가는 직선, 올라가는 직선. 어쨌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건 맞고 플러스 y, 마이너스 y니까 더해. 2x는 2하고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마이너스 2. 2x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넘겨주면 y는 3. 교점은 마이너스 1,3. 얘가 교점. 그림으로 볼게요. 위에 있는 5번 문제는 그림을 그려준 거고 6번 문제처럼 그림조차 안 나올 수도 있어요. x축, y축, 원점. 기울기 마이너스 1 내려가는 거고 y절편 2니까 0,2 여기 지나가는 거고 x절편은 y 대신에 빵 대입한 거니까 2가 나오죠. 2,0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 얘는 기울기 1이니까 올라가는 거지. y절편 4니까 여기 지나가요. 0,4. x절편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0.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인 거예요.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였다고요.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어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또 나오지? 내일 분수 나올 걸 대비해서 이거 4, 2, 6 그래도 되는데 분수 나올 걸 대비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6이 나왔어. 이렇게도 알고 있으라고. 곱하기 높이는 3인 거 알죠? 높이는 3. 그럼 2, 6 약분되면 3, 3 곱하기 3이니까 넓이 얼마? 예, 9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돼요. 그 다음 봅시다. 두 직선을 다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4,1이랑 4,-5가 있는데 특수한 거 나와. 수업 중에 했던 X축이랑 평행하냐 Y축이랑 평행하냐. 점 찍어보라고. 힌트는 X값이 똑같아요. X값이 똑같으니까 답은 X는 4인 거야. X가 무조건 4가 나와요. 일단 근데 그냥 외우면 시험 때 틀려. 점 찍어. 4,1 여기 찍고 4,-5 사선면에 있죠? 4,-5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세로선이네요. 세로선. 그래서 Y축이랑 평행한 거 가로선은 Y는 땡땡땡 세로선은 X는 땡땡땡 여기 4니까 답이 X는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8번도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다.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X축에 평행하다가 나올 때가 있고 X축에 수직이다가 나올 때가 있어. 잘 읽어야 돼. X축에 평행하면 가로선이죠. X축에 수직이면 이게 세로선이지. 문제는 X축에 평행해요.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가서 X축, Y축, 원점. X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그은 거니까 Y는 땡땡땡이죠. 이렇게. Y는 땡땡땡이란 얘기는 Y 값이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2K-1이 5란 얘기죠. Y 값이 계속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넘기면 6, 2K는 6이니까 일단 Y는 5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K 값 물어본 거지. 다시 마이너스 1 넘기면 6, 2K는 6이니까 K 값은 3이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갑시다. (9번) 도형 문제예요. 각 C의 크기 이등변 삼각형 시험 범위 들어가죠. 이등변 삼각형 성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예, 70도. 그러니까 A가 70도인 거죠. 예, A가 70도고 이제 물어보는 건 C였으니까 140 빠져나가니까 답은 40도가 되겠네요. 답은 1번. 넘어가서 10번.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다 시험 범위야.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였지? 문장을 외우라 그랬어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냥 그림 보면은 대충 알아요 이러지 말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외우라 그랬고 이런 그림은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 이런 것들을 써먹었었다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BD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아.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 다음 각 ABD 밑각이죠. ACD 밑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AP와 BP. 이거 왜 같아? 안 같지? BP하고 CP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4번 각 PBD 요각이랑 뭐겠어? PCD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각 PDB 90도죠? 각 PDC 90도로서 같은 거죠. 5번도 참이 되는 거예요. 옳다가 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11번.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 잘 읽어야 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이죠. 이등선이 아니라 각 B의 이등분선과 AC의 교점을 D라고 하자. 그때 힌트 각 ADB가 105도야. 여기가 105도일 때 각 A의 크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슬슬 어려워지죠? 이거 생뚱맞게 이거 2등분 했어요. 수직 그러면 안 돼. 2등분 했을 때 그 수직되는 거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었어요. 요각을 A라고 놓을게요. A, 요각도 A. 그럼 밑각 2A,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A. 이런 식이겠네. 그럼 다시 시선을 여기로 돌리세요. 삼각형 BCD 보이지? BCD에서 105도는 외곽이에요. 외곽.
그래서 A하고 2A하고 더하면은 3A인데 그 3A가 105도라고. 3A가 105도 양변 3으로 나눠줘. 연습할 때도 요거 그냥 때려 맞추지 말고 연습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1학년 때부터 3분의 105 이런 식으로. 그래서 35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쨌든 A가 35고요. 35, 35 두 개니까 70, 70, 140 빠져나가니까 A의 크기는 180 빼기 140이 돼서 40도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12번 두 직각삼각형. 시험 범위에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두 가지. RH, A.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각의 크기가 같다. RH, S.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두 개를 추가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요거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그냥 삼각형의 합동 SSS, SAS, ASA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삼각형이 합동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90도고요. AC하고 DF랑 같아. 요 길이랑 요 길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A와 D 다른 한 각의 크기가 같다. 방금 배운 거네요. RH, A 합동인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AB와 D가 같아요. AB와 D 같고 BC와 EF 같고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그게 아니고 그냥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거니까 얘는 SAS 합동 조건인 거라고. 얘도 합동 조건은 맞다고. 요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각 A와 D가 같고 AB와 D가 같아.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거니까 ASA 합동이 되는 거고요. 각 세 개 같아? B랑 E랑 같고 A랑 D랑 같고 C랑 F만 같아? 각이 같은 걸 가지고 합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변이 한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C의 길이와 DF가 같고 AB와 D가 같아. 다시 AC와 DF가 같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합동 조건을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이거. 그리고 RHA, RHS 요거 두 개를 잘 구별하라고. 그냥 합동이에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합동이냐, RHA 합동이냐, RHS 합동이냐 이거를 물어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리 잘 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13번 이 그림 많이 봤지. 그리고 문제 읽어보시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가 일로 가는 거고 요 변의 길이가 일로 오는 거고 다 외웠어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사다리꼴. 여기 수직이고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얘랑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지. 마지막이 사다리꼴이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합 8 더하기 6이죠. 8 더하기 6 곱하기 높이도 8 더하기 6이야.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드는 게 이 길이를 A라고 놔. 8로 하지 말고 이 길이도 6이라고 하지 말고 B라고 놔. 그럼 얘가 B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A지. 이렇게. 그럼 2분의 1 A 더하기 B, A 더하기 B잖아. 그래서 공식이 있었어요.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얘가 사다리꼴의 넓이였다고. 그 공식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게 있었는데 무턱대고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외우면 시험 시간에도 또 까먹어. 그래서 얘랑 얘가 합동이야. 앞에서 합동 조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왜 합동인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다시 일단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며.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랑 같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논리가 뭐냐면
요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요각을 세모라 그래.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도인지 세모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평각이야. 평각. 180도라고. 그 중에 얘가 90도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도 90도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가 세모인데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더하면 90도라며. 세모니까 당연히 뭐겠어? 동그라미겠지. 그쵸? 그럼 다시 90도고. 동그라미랑 세모랑 더하면 90도 된다 그랬으니까 세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합동 조건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ABD하고 이것도 대응되는 점 순서대로 쓰라 그랬죠? ABD 동그라미 세모 90도, 동그라미 세모 90도. 삼각형 CAE.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RHA이기 때문에 합동인 거예요. RHA. 그래서 얘랑 합동이 되니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탁 물어본다 이거죠. 됐어? 사다리꼴 DBCE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얘가 되는 거고 2분의 1에 곱하기 14의 제곱 196 196 나누기 2니까 얼마예요? 답은 98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이제 외심과 내심의 성질이야. 외심과 내심의 성질. 외심은 뭐의 교점이었어? 이것도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외심에서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고 이런 식으로 또 이각이랑 같다 그러면 안 돼. 어디가 같은지 잘 보셔야 돼요. 외심에서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얘랑 얘가 합동이야. 내심은 얘랑 합동이었어. 외심은 얘랑 합동이야.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문제는 각 BAC예요. BAC 요거 물어본 거지? 그럼 다시 얘가 30도고 얘랑 같으니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얘도 30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25도니까 여기도 25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됐어요? 그 다음에 30, 25 30 두 번 더하면 60 25 두 번 더하면 50 60이랑 50 더하면 110 180에서 110 빼면 70 70을 반씩 나눠 가지니까 35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는 각 BAC 유각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65도가 된다 이거죠. 외심의 성질 문제였어요. 외심의 성질 문제. 다시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자, 16번. O는 외심이다. 그리고 그림 설명하는 거죠. BC랑 OD랑 수직. 다시 외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수직이니까 외심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이었던 거지. 이렇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식으로. 80도 그림 설명하는 거고 A, C, B 전체 말하는 거죠. 각 CAO 이것만 말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얘랑 같으니까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 30도 80에서 30 빠져나가니까 요각은 50도죠. 50도. 물어보는 거는 각 BOD예요. BOD. 요각은 얘랑 똑같잖아. 그치?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이미 직각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90이 돼야 되는데 여기 50이니까 40도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요번에는 내심으로 가볼게요. 외심, 내심에 대한 성질이 나와요. 구별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내심의 성질 하나. 자, 21번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21번. I는 내심이다. 문제도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ABC의 내저번의 중심이 내심이었고 내심은 뭐의 교점이었지?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그죠?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의 교점. 여기도 가계이등분선. 여기도 가계이등분선. 어떤 게 외심이고 어떤 게 내심의 성질인지 구별을 잘하라고. 뭐 아무튼 문제는 그 공식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난 시간 때 했던 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10이라고 했을 때 하필 내저번, 내심도 있고 내저번에 반지름도 있고. 공식 기억나나요? 삼각형 ABC에서 내저번이 있고 내저번의 중심 I가 있고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심에서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지?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세 변의 둘레를 말하는 거죠. 삼각형의 둘레. A랑 마주보는 변 A, B랑 마주보는 변 B, C랑 마주보는 변 C. 그러니까 문제가 넓이가 주어지고 둘레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가 12는 이거죠. 2분의 1 곱하기 R은 내저번에 반지름 1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문제 자체가 삼각형의 둘레를 물어봤기 때문에 ABC를 구하는 게 아니라 ABC 합을 물어본 거야. 얘 자체를 물어본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5번 24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외심과 내심의 성질 한번 더 해볼까? 불안하다 야. 다시 삼각형 ABC의 외심으로 잡아. 외심은 뭐였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그리고 외심에서는 어디까지 거리가 같다고? 예, 세 변의 다시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야. 이 길이 안 같아요. 안 같아. 합동도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야. 얘랑 얘가 합동이야. 얘랑 얘가 합동이야. 얘랑 얘 합동이야? 아니야. 어디가 합동이고 어디가 합동이 아닌지를 구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다시 ABC에서 ABC의 내심을 I라 그래. 내심의 위치하고 외심의 위치는 달라요. 이 점이 찍힌 위치랑 얘가 찍힌 위치랑 다른 거야. 자, 내심은 뭐의 교점이었어?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이렇게 하면 가계이등분선. 여기도 가계이등분선. 방금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내심에서는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아? 변까지의 거리가 같아. 변까지의 거리가 같아. 근데 요거 수직이등분이야? 아니야. 이거 수직이등분 아니에요. 이게 수직은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2등분인 건 아니라고. 그건 누구야? 그건 외심이라고. 외심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수직이등분선이 아니라고. 그냥 변까지 거리를 재기 위해서 수선을 내린 것 뿐이야. 이렇게. 내저번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반지름이기 때문에 변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또 삼각형 합동도 봐봐. 얘랑 합동이지. 외심은 얘랑 합동이야. 알겠어? 얘랑 합동이지. 외심은 얘랑 합동이라고. 됐어요? 예. 그래서 설명 간단히 했는데 지금 배운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반복 많이 해서 계산 실수 줄이시고 내일 시험 잘 보시기를